네,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뉴스토마토 중계 IT부 김나벽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벤처붐 드라이브 한국경제 살릴까? 문재인 정부가 포용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. 선택지는 2000년대입니다. 2000년대에 한국의 붐을 일으켰던, 강타했었던 이 벤처붐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인데요. 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을지 그 내용 좀 짚어보고, 그리고 한국 경제에 정말 턴어라운드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,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. 박민호 기자,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이 뭐죠? 네,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턴어라운드,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이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. 그 밑바탕에 이제 벤처기업,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우리나라 정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독일처럼 중소기업, 강소기업,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마찬가지로 기업들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게 맞습니다. 2차 벤처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뭐 1차 벤처붐? 그럼 1차 벤처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왜 2차 벤처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IMF 때 1997년도쯤에 그때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벤처붐, 그때 당시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닷컴 기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그때 당시 자금 문제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또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자금과 시장 환경, 규제 개선들이 이루어지면서 닷컴 기업들을 비롯한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IMF를 탈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.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뭐 2000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한 해만 해도 고용이 뭐 10만 명씩 되고 그때 벤처 기업들이 한 해도 10,000개씩 이렇게 나올 정도로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존율이 한 50% 정도 되거든요. 절반 정도가 성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.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2차 벤처 붐, 우리나라 기초 경제를 좀 다지자, 이런 면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에도 뭐 창조 경제를 해가지고 벤처 붐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. 그리고 이제 2008년 경제 금융 위기를 지나서 지금 2019년도인데 그때 당시 환경과 지금이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.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IT 기술이, 또 스마트폰 기술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이제 벤처 창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벤처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.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죠. 일단 자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5조 원 정도 이렇게 조성하고, 또 스케일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또 규모를 좀 더 키워주는 방안으로 잘 크는 기업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. 네. 스케일업이라는 게 단어를 써서 12조 원 정도로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좀 요구를 많이 했었던 그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 해가지고 뭐 차등 의결권을 도입한다든지, 그리고 뭐 배당을 할 때 과세 이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든지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규제 면에서 좀 풀어주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서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. 이게 큰 골자입니다. 네. 뭐,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. 금융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, 또 한 가지는,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시켜서 그걸 또 회수할 수 있는, 그래서 또 M&A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, 두 가지 중점적인 그 사안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김나벽 부장님. 일단은 뭐 기존의 대책들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그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? 네,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지만 사실 스케일업에 대해서 그 언급한 점, 그 점은 이제 벤처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아무래도 스타트업 중심으로 그 기업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그 작은 기업들 많이 키워봤자 사실은 일자리가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도 사실은 협소하고요. 그래서 정부에서도 스케일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차였고, 마침 또 벤처업계가 사실 지난달에 그 7일이었죠. 청와대에 초청돼서 그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거의 후속 조치 격으로 그날 나왔던 얘기들 토대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. 이 스케일업이 중요한 거는 그 벤처 캐피탈 그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 2018년도치를 보면은 그 한 평균으로 25억 원이었습니다. 그
그런 상황에서 50억 원 이상의 좀 큰 투자 건수는 전체의 1.3%에 불과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은 국내에서는 이제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투자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 지난해 그래서 그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그 유니콘 기업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거든요. 그런 사례를 국내에서도 좀 발굴해 보자 이런 게 지금 정부가 밝힌 스케일업에 대한 네. 의지입니다. 이전의 정책들이 벤처 창업에 이제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스케일업, 좀 성장하는데 초점을 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정부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면 유니콘 기업만을 이게 육성하는 게 아니라, 뭐 유니콘 기업 20개를 늘린다고 했는데 잘 나가는 기업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수의 벤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수의 벤처를 또 지원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자금은 사실 좀 한계가 있잖아요. 제대로 이게 분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사실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기존에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. 한 5조 원 정도 이미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 재정 12조 원이라고 하면 정부 재정은 한 20% 들어가는 거고 네. 사실 민간 투자를 그만큼 이끌어내는 이제 마중물로 그 기능하도록 네. 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게 모태 펀드, 민간 펀드 이렇게 설치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그 이제 자금을 뭐 이미 있던 거를 좀 약간 방향을 틀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렇게 벤처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지 좀 그 이유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떤 거예요? 그 우리나라 경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단 발등에 붙은 불부터 빨리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재구성을 하면서 뭐 했던 얘기가 이제 수출 안 좋아지고 있고 내수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때문에도 여러 가지 힘든데 경제까지 안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급한 불부터 빨리 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벤처기업, 중소기업들 좀 빨리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통일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거든요. 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어제 새 업무 보고를 또 했다고 해요. 벌써 이제 석 달째 돼가고 있는데 새 업무 보고를 어제 할 정도면 좀 대통령께서 경제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챙겼지만은 좀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책적인 면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급하게 발표한 면이 있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, 1조 정도 되는 그 기업 가치를 가지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용감한 형제들, 흔히 뭐 배달의 민족 앱 그 회사죠. 그리고 쿠팡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. 6개 정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많이 밀렸어요. 밀리고 이미 제가 네. 알기로는 한 150개? 그렇죠, 그렇죠. 중국도 한 80개 이런데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이 6개밖에 안 근데 되는 그 거예요. 나라들은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더 처진다고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. 통계치로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키우는 스타트업 회사들까지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급하게 좀 이렇게 마련한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소기업부, 벤처기업부 거기서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유니콘 기업을 8개, 1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제부총리는 또 같은 시점에 한 10개 정도, 8개 정도 이렇게 만들겠다고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한 20개 정도 만들겠다. 또 실제로 정책을 보니까 1월 달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했던 정책에서 자금 규모랑 그리고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 숫자만 좀 바뀐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내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좀 급하게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닌가 좀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어쨌거나 좀 규제를 좀 많이 풀어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박은호 기자는 좀 정책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선 그 이유는 사실 창업은 정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뭐 사상 최대로 지금 창업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영속되는 그 기업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벤처 활성화 이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이제 투자 붐을 좀 일으키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앞서서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처음 있는 그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도 있었잖아요.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벤처를 또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다면 지난 정부와 지금 지난 정부 정책과 지금 정책의
차이점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? 네,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단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겠죠. 이게 이제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. 이게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그런 지적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이름과는 좀 달리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그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. 물론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이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으로 남았었고요. 근데 이게 비단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처음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. 사실은 2000년대를 그렇죠. 네. 2000년대 앞두고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좀 집중 논의되던 걸 이름을 이제 변경해서 우리식으로 풀어나간 겁니다. 이게 좀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워낙에 박근혜 정권의 그 아이콘처럼 이렇게 이름이 각인돼 있는데 이를 안고 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나 그 서울에 그동안 집중됐던 정부 창업 지원 정책을 좀 전국 곳곳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스타트업 보육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투자 펀드 조성하는 것까지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혁신센터의 그 파트너들 예전엔 대기업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, 벤처기업, 대학 이렇게 다양해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그 앞서서의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좀 구상은 했고 벤처 활성화를 구상은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조금 더 펼쳐 나가고 이제 실행까지 옮기는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이제 실행을 해서 또 성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남욱 부장도 이게 뭐 대기업과의 이 뭐 협업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.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이 대기업만 그동안에 좀 사는 구조였고 그렇다면 벤처와 대기업 어떻게 상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?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뭐 우리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업을 합니다.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술 탈취라든지 이제 하도급 뭐 단가 후려치기 이런 단어가 이제 너무 익숙할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은 뭐 경제 민주화, 공정경제, 혁신경제, 혁신성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독식 구조를 좀 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상 해법이 맞죠.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또 그렇게 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어쨌거나 상생을 하게 되고 또 상생을 하는 그 사례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기술 같은 걸 이런 걸 원천 기술을 보호해주면서 대기업과 그 작은 기업이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패션 기업의 한섬 그리고 디자이 노블이라고 하는 그 작은 업체에서 서로 이제 원천 기술을 서로 보유하고 보존해주면서 상승하는 사례도 있고요.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원래 카카오톡도 작은 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업체로 커지고 있잖아요.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뭐 나우 버스킹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랑 같이 협업하면서 부가적인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. 뭐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SK 뭐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일단 벤처기업, 중소기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.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키워내고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.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뭐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라든지 그런 하도급 후려치기 이런 걸 가장 먼저 근절하겠다라고 이제 홍종학 장관이 약속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근절되거나 실제 뭐 없어진 사례가 의외로 없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챙겨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뭐 일종의 갑질이라고 하죠. 우리 이제 기업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갑과 을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실질적으로 없애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. 그게 상승의 길이죠. 네, 그만큼 뭐 과제가 더 많네요. 그만큼 대기업과 협업. 정말 뭐 기술 탈취 같은 부정적인 그 효과가 아니라 이 협업으로 인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정책이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이 벤처 붐이 좀 확산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현재로서는 그 기업가의 혁신 정신이라던가 창업 정신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 정도 됐다.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이제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어떤 유니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유니콘 기업 육성, 스케일업에 초점을
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정도의 기대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벤처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긴 합니다.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벤처업계에서 직접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거든요. 특히 아까 그 차등 의결권 도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 차등 의결권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주당 이제 의결권 2개 정도 주는 거잖아요. 이게 일본이나 뭐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 도입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도입이 안 돼서 조금 그 투자를 받을 때 항상 경영권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대폭 포함돼서 조금 기본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 이 정도인데 사실 그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 이 부분을 가장 한계점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그 이제 만약 20대 아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나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사실 걱정하시죠. 그렇죠. 몇 없을 거예요.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는 좋아하실 부모가 별로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창업하면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또 창업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금융 쪽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해서 벤처업계에서는 대출할 때 담보 요구, 연대보증 폐지 이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연대보증 폐지 뭐 이런 걸 적극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창업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보는 그런 시각은 어저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보완 대책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죠. 어쨌든 그동안에는 사실 실패를 또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가 더 꺼려지는 그 환경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보니까 창업에만 쏠려 있었고 그동안에는 근데 스케일업으로 이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면 조금은 이제 그런 방향들이 좀 잡힐 것 같고요.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어요.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그런 그 후속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말뿐인 대책만은 아니겠구나. 앞으로 고민하는 방향들이 좀 보이는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제대로 정부의 이런 이 대책이 벤처 활성화 대책이 한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앞서서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예전에 이 정부의 사례들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일자리 문제가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죠. 사실 중기부의 실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고성장 기업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2012년 대비 2015년 매출 규모별 고용 증가율 이거를 그 분석을 했습니다. 10억 원 미만 기업은 한 고용 증가율이 13.3% 정도였고요. 이게 뭐 10억에서 100억 원은 43.4%로 뜁니다. 또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는 54%에 이르고요. 그 뭐 200억 원 이상은 뭐 더 높은 수치인데 즉 이제 스케일업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확실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키워 나가야 이게 한국 경제도 좀 턴어라운드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.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게 지금 경제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업계에서 이제 삼성 이후에 네이버 정도 있었지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은 누가 있냐라고는 그 약간 한탄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일본이나 중국 등 이제 벤처 업계는 지금 뭐 아까 알리바바 마윈 그런 뭐 이야기도 뭐 중국은 알리바바, 텐센트 뭐 다 있죠. 그래서 벤처 업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지금 사실은 올해가 거의 마지막 골든 타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마침 정부가 그래도 다행히 좀 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그 인식을 제대로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그 이 정책을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그 업계 이야기를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현재 굉장히 최근에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. 지금 이 같은 흐름이 조금 계속 나와야 좀 세밀한 시나리오 이런 게 만들어지고 또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미국도 사실 뭐 페이스북, 구글,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경제 지형도를 좀 바꾸는 상황이고 중국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바이두, 텐센트, 알리바바 뭐 이런 그 기업들이 바로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. 우리도 못하란 법이 없죠.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적절하게 이런 대책이 좀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나벽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